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아주 마지막이라고 선고를 해고해야지. 마지막! 싫어하네. 이건 뭐냐. 오늘 지금 금방 뭐 했어? 산중에서 우연히 만나? 이거 그 나무꾼 이야기인데. 산중에서 우연히 만나. 뭘 산중에서 우연히 만나, 씨. 어? 어디지? 여기다. 요거는 나무꾼 이야기. 산중에서 우연히 나무꾼일지라도 잠깐 만나 이야기하면 경선사가 야학도 했어요. 야학. 그러니까 낮에도 하지만 이제 관계읍성에서는 이제 좀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야학도 했는데 이제 낮에 어린이들을 이제 학동들 파하고 나면 시간이 남으니까 거기 이제 성동마을이라고 해가지고 그 선비들이 사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 가서 놀다가 산속에서 우연히 이 나무꾼을 만나요. 근데 이름이 최학상인데 조씨예요. 그래서 이제 잠깐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경선사가 이제 내가 피부병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인연이 돼서 항상 그 구절주를 꺾어다 주시는데 그 인연이 갑산까지 이어져 가지고 갑산 서당에도 갖다 줘요.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산중에서 우연히 나무꾼일지라도 잠깐 만나 이야기함 또한 인연이거늘 근간 선비들과 사동마을에서 아까 했죠? 사동 그러니까 선비들이 사는 마을에서 놀다가 석양때가 해가 지면은 또 마을로 내려가요. 경선사가 이제 야학을 하려고. 아직은 한낮 해는 중천이고 버들개지 벌써 짝져서 다 나가라고 나비의 꿈은 사이사이 날며. 그러니까 이건 지금 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살구 꽃에 어지럽다. 뒤를 돌아봐도 인적은 볼 수 없는데 어디선가 먼 마을에서 까치소리만 조달되더라. 그러니까 인적이 있는 마을과 좀 동떨어진 곳에 지금 경선사가 와 계신 거거든요. 버들개지 흩어지고 살구꽃만 바람 가운데 어느 봄날 한낮에 무리함이 배어나는 풍경 속에 사람 소리가 그립더라. 아이고 우리 경선사 어떡하냐. 인기척 되는 데는 대신 멀리서 들리는 까치 소리만 유난히도 크게 들리는 적막한 동천의 광경이다. 그러니까 가니까 사동마을에 갔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늙은 노승 경어는 정적에 쌓여 있다. 그때 이제 최학상 조씨를 만나게 되죠. 자, 우연히 을품. 이것도 이제 이거는 5원 율시죠.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이 시가 그때 제가 이거를 할 때는 전봉준을 몰랐을 때는 이게 북녘시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뭔 놈이다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고 뭐 형어선사가 무료히 실음만 더하고 이래가지고 북쪽으로 가서 이제 이런 시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시가 북녘시가 아니에요. 전봉준이 나타나면서 제가 시를 다시 썼을 때 이 시를 옮겨요. 남쪽으로. 어디로? 고금당으로 옮겨요. 고금당. 이게 고금당이에요. 왜 고금당인가? 이 시를 통해서 알아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시가 또 뭐랑 관계가 있냐면 또 성명정 스님이 가장 좋아하는 시랍니다. 근데 저는 이 시를 북쪽에다 갖다 놨거든요. 지금 북녘시라고 했잖아요. 2012년도에는 이거를 북녘시로 갖다 놨는데 나중에 전봉준이 나타나면서 남쪽으로 옮겨갖고 이 시를 고금당으로 넣거든요. 고금당인 증거. 자, 충성내 즉즉이요. 충성은 뭐요? 벌레 충자죠. 벌레 소리가 와. 즉즉. 질질이라고도 해요. 이거를 즉즉이라고도 하지만
질질이라고 그래요. 벌레 소리로 할 때는 이 소리를 벌레 소리로 할 때는 이 소리를 즉즉이 아니고 질질. 그러니까 여기서 벌레 소리는 풀벌레 소리기는 하지만 풀벌레 소리를 경어선사가 쓰는 건 거의 뭐예요? 귀뚜라미예요. 귀뚜라미가 즉즉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질질이라고 해요. 질질이 더 맞는 말 같아요. 귀뚜라미가 질질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귀뚜라미 소리가 쟁쟁해. 질질질 하는 들리는 어디에? 백앤머리죠. 백앤머리. 여기 지금 백앤머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을에 특히 귀뚜라미 소리가 많이 나고 잠자리에 누우면은 그 침상 밑에서 이렇게 계속 소리가 나잖아요. 귀뚜라미 한 마리가 스며들면은 그냥 밤새도록 질질대요. 에이, 어디서 나는지도 몰라. 잡을 수도 없어. 그래서 침타, 월명, 취요. 여기서 탑은 뭐예요? 걸상탑이라고 하는데 그 침대를 침탑이라고 하죠. 걸상탑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침탑에 월명수탑, 베갯머리에 가을에 달이 이렇게 밝게 들어와요. 창문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귀뚜라미 소리 쟁쟁이 들리는 베갯머리 가을달이 밝게 비치고, 이게 지금 고금당에서 경어선사가 8년 동안 경어선사의 그 여동생이 난 딸, 둘째 딸, 전봉준 딸이죠. 전봉준 딸, 둘째 딸 전옥년이를 거다가 숨겨놓고 나온굴에다가 숨겨놓고 벙어리 3년, 규머거리 3년 해가지고 완전히 거기 공양주로 만들어서 그 전옥년이를 숨기죠. 그게 그 얘기예요. 지금 경원사가 지금 고금당에 와서 이렇게 잠을 자려고 하는데 베갯머리에 가을달에 밝게 비치고 귀뚜라미가 귀뚜르귀뚜르 계속 들려요. 그리고 또 뭐예요? 낙엽은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죠. 여파. 낙엽은 아래로 심언니. 여기서 힌트가 심언니예요. 심언니. 깊은 절. 옛날에는 절을 사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낙엽은 절뜰하게 깊은 절뜰하게 겹겹이 쌓여 있더라 이런 말이야. 절뜰하 깊게. 그러니까 이 심언이라고 하는 건 뭐냐? 고금당은 아무나 못 와요. 절대 올 수 없는 곳이거든요. 왜? 지금도 고금당을 가면은 굉장히 힘들게 거기를 올라가는데 경어선사가 그 아래에 그 일본 놈들이 올까봐 그 너럭바위에서 앉아서 맨날 쳐다봤다 그랬잖아요. 그 너럭바위에 떡 앉으면은요, 거기 다 기어 올라오는 놈들 다 보여요. 그냥 아주 그냥 고금당, 아니 금당사 마당까지 다 보여 거기서. 그러니까 그 깊은 속에 있는 절이라고 하니까 이게 심원 속에, 즉 이게 고금당을 말하는 거예요. 낙엽은 그 깊은 절뜰하게 겹겹이 쌓여 있을 때. 그 다음에 뭐야? 여기서 더 또 힌트가 또 나와요. 여기서. 근데 이거를 전봉준을 몰랐을 때는 이렇게 슬픈 시를 쓰는 거는 거의 북녘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북쪽에다 갖다 놓고 이걸 한 거예요. 지금 풍경이 고간도요. 풍경은 뭐야? 바람이, 경자는 놀랄 경자니까 바람이 놀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바람에 놀라서지. 누가? 이 놀랄 경자를 쓴다는 얘기는 그 경어선사가 낙엽 소리만 들어도 놀라요. 여기는 지금 바람에 놀라요. 근데 제가 이 전봉준 장군과 경어선사의 그거를 알고 난 뒤에 아까도 왜 검열할 열자, 그죠? 검열할 열자 했어요, 안 했어요? 검열할 열자. 이것도 굉장히 경어선사가 주의 깊게 쓴 글씨 하나죠. 이 검열할 열자가 아주 중요해요. 이거 추적당한다는 거예요. 추적. 그리고 또 여기 지금 하는 말. 놀랄 경자. 놀랄 경자 있죠? 놀랄 경자 있어. 놀랄 경자. 이 놀랄 경자가 나오면 뭐냐? 경어선사가 전봉준과 관계된 거예요. 왜냐? 놀랄 경자 얘기가 여러 번 나와요. 여기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낙엽에도 낮잠을 자다가 낙엽이 흐르르 하는 소리에 대해서 퍼뜩 놀랐고, 또
낮잠을 자다가 새가 퍼득 날아가는 소리에 또 놀랐고, 그러면서 공연히 내가 쑥스럽구나. 쓸데없는 걱정을 내가 너무 많이 하는구나. 이런 슬픈 시가 특히 이 고금당에 40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너무 가슴 아픈 시가 있어요. 이게 놀랄 경자예요. 바람에 놀랬단 말이야. 낙엽은 들뜰하게 겹겹이 치는데 바람은 바람에 놀라서 어디에서? 고간두라는 건 뭐예요? 예시내가. 여기에 지금 이렇게 지금 해석을 간단히 해버리면 안 되는데, 성령정스님 가셨으니까. 예. 이 고간을 옛 골짜기 머리. 그러니까 우리가 골짜기 머리에서 인다는 얘기는 그 바람이 휘 부는데 거기서 불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많이 써요, 경원수사가. 고간두. 골짜기. 옛 골짜기. 꼭 옛 골짜기라고 써요, 경원사가. 신기하게. 많이 쓰는 말, 그 시에서 많이 등장하는 말인데, 옛 골짜기. 그러니까 옛 시내간, 골짜기 간에서 머리에서 일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바람에 놀라고, 그러니까 이 경원사가 이 놀랬다는 말을 쓸 때에 이미 전봉준 얘기가 있고요. 여러 개 있었어요. 나도 신기가 있는지 그게 착착착 들어오더라고요. 검열자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시에서 그 열자가 시가 한 4개, 5개가 있어요. 너무 신기한 거야, 그게. 근데 그거를 그 열자라는 그 시 속의 글씨를 꼭 아는 사람이 있을 때만 써요. 그러니까 안전할 때만 쓰는 것 같아요. 내가 어쩌다가 이 검열에 쫓겨서 그 누구를 만났어. 남쪽에서 온 사람을 누구를 만나면서 내가 이렇게 이 꼴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그 열자를 써요. 이 놀라는 거는 거의 고금당에서 많이 쓰더라고요. 왜냐하면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깊은 심원까지 누가 혹시 일본 놈들이 쫓아올까봐. 그래서 바람에 놀라고, 낙엽 소리에 놀라고, 새가 퍼드득거리는 소리에 놀라고, 옛 시골 골짜기, 옛 골짜기에서 바람 부는 소리에 놀라고,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유사 공자감. 공연히 내가 생각해보니 뭐야, 스스로 감격함도 틀렸죠. 이게 감격함이 아니에요. 스스로 감상에 젖어요. 내가 공연히 감상에 젖는 그것이 있어서, 이건 무슨 냐면 쑥스러우니까. 공연히 여기 바람이 골짜기에 일어가지고 놀랐는데, 생각해보니 좀 쑥스러워요. 내가 쓸데없는 것이 공연히 이렇게 놀라는구나. 이게 그 소리예요. 내가 공연히 스스로 감회에 젖어서, 저희가 마음이 불안하다 이런 얘기죠. 그런 감상에 젖어. 내가 공연히 스스로 감상에 젖는 그런 생각이 있더라. 그것을 본인도 알아요. 아, 내가 너무 민감하다. 내가 너무 민감하구나. 괜히 쓸데없이. 그래서 또 그 고금당에서 숲속, 그죠? 돌숲이라고 하거든요. 고금당에는 돌숲이 많아요. 왜냐면 돌이 많잖아요. 거기 뭐가 있으니까. 그 탑 많은 절 이름이 뭐지? 탑사. 네. 탑사 때문에 그 경화선사가 다녔던 그 고금단 그에서 다녔던 그 마이산이 그 돌이 많아요. 그래서 경사가 그 시에 돌숲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공연히 가다가 놀래갖고 쑥스러워하셔요, 경사가. 그래서 내가 공연히 스스로 감상에 젖어. 감격함이 아니고 감상에 젖어야. 감상에 젖어. 무슨 감상? 아유, 오면 어떡하지? 아유, 또 왔나 보다. 이렇게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 젖어서 어떻게 해요? 무료하게. 그러니까 무료하다는 건 뭐야? 쓰잘데기 없이 뭐한다? 전첨수. 시름만 더 깊어가고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쓰잘데기 없이.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있으니까 그냥 그 일본 놈들이 쫓아오지도 않는데 공연히 무료하니까 이 생각 저 생각 말하자면은 잡생각이 많이 들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시름만 점점 내가 첨가할 첨자죠. 시름만 점점 더해서 굴러가고 있도다. 이렇게 지금 연사가 시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돌아보니까 이것들이 돌아보니까 이 차 부유기 한 세상을 내가 하루살이죠. 부유가 이게 떠다니는 것들이니까 하루살이들을 내가 다 돌아다 보니 이 기자는 붙일 기자인데 이 붙일 기자잖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내가 다 하루살이 한 세상을 다 이렇게 일일이 보니까 뭐 하더라. 이것도 이 하루살이 한 세상이 우리가 뭐더라. 역시 마땅히
하루살이 한 세상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인생이 그냥 하루살이처럼 금방 딱 없어지는데 그거를 내가 다 들여다보니까 어떻더라? 호흡 하나 차이가 있더라 이런 얘기지. 이것이 응당 역시 일기수. 그 호흡 하나 기운. 우리가 이렇게 내밀고 들이밀지 못하면 죽잖아요. 또 들이밀고 내놓지 못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호흡 한 끗 차이야. 그 한 끗 차이로 목숨을 거두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모두 하루살인데 그 호흡 한 끗 차이로 이 생명을 거두더라. 그러면서 경선사가 또 여기서 인생 무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생 무상이 이렇게 들어있어서 이거를 북녘시로 가져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건 남녘시예요. 경선사 이미 그 고금당에서 이 20분이 아니라 이런 비슷한 시를 많이 쓰시죠. 굉장히 경선사가 슬픈 시를 많이 남긴 곳이 고금당이에요. 고금당은 더 왜 그랬냐면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하지 않았고 고금당에서 경선사가 숨어 사는 거는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 누구만 알아. 남전당만 알아요. 남전당한테만 얘기를 해서 남전당만 그 고금당을 드나들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디 보니까 만공 스님이 도대체 이 경선사가 어디 가셨는지 그 연락을 두절하고 있어서 굉장히 섭섭했다라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셨는지 연락을 안 해요. 가시는 행방을. 그게 벌써 몇 년째 됐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영주삼이 살인사건이 나면서 이제 찾으러 가죠. 근데 어쨌든 경화선사가 그 제자들에게 몇 년간 연락을 끊어요.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그거는 왜냐? 고금당에서 7년이나 숨어 계셨거든요. 그리고 비안도에서도 7년을 숨어 계셔가지고 그걸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일부러 얘기를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천봉준 장군과 관계가 있다는 걸 알면 다 죽으니까 아예 제자들한테 얘기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혼자 이렇게 그 슬픈 시를 고금당에서 한 45수 정도 남겨요. 엄청 많아요. 이런 비슷한 시들이. 지금 저도 처음 봤거든요. 이거를 그때 쓰고 2012년에 쓰고 이걸 안 봤으니까. 근데 이거는 정확한 남쪽 시예요. 북쪽 시가 아니에요. 에휴. 귀뚜라미 소리 쟁쟁이 들리는 가을이다. 그래서 베갯머리 창문 너머로 가을달이 휘영쳐. 또 다른 시가 또 있는데 거기에는 베갯머리를 적시면서 슬피 운다. 귀뚜라미 너는 어째서 그렇게 슬피 우냐. 너도 나처럼 멋이게 하냐 해갖고 그 시가 또 있죠. 이 베갯머리로 눈물을 흘리는 그 시가 있어요. 베개 넘어 창문, 여기는 눈물은 안 흘리네. 베갯머리 창문 너머 가을달이 휘영청 밝게 비치는 잠 안 오는 밤이다. 잠 안 오겠지. 밤잠을 설치고 아침에 언제나 잠을 편히 주무시지 못했어요. 항상 긴장하고 있고 언제라도 나타나면 튀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 뒷길까지 다 알아놔요. 전부 다 뒷길 있거든요. 거기까지 다 섭렵해갖고 산 넘어 도망가려고 딱 하고 있고 또 그 전옥년이 보고는 우양주인데 규모거리 3년 벙어리 말을 못하게 하는 해가지고 뭐라고 였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죠. 그런 슬픈 사연이 있는 곳이 고금당이에요. 바람은 쓸쓸히 냇가에 불. 여기도 또 이것도 힌트예요. 이 냇가가 거기 있다 그랬나요? 안 했다는. 냇가가 있어요. 거기가 산골문 간 아까 그 머리 그 저기 뭐야 산골물 거기 머리에서 들고 있다는 얘기가 그 냇가가 있어요. 거기가 지금도 있다 했죠. 탑정호 뭐래더라고. 탑정호라고 엄청나게 큰 강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원사가 밤마다 오실 때는 도수 등산이라고 하고 물 건너고 산 오르고 하는 시가 있죠. 그래서 그 시가 그거고 지금도 큰 강물이 있어요. 울고 있는데 공연히 스스로 감격함에 젖어서 감격함이 아니라 감상에 젖어갖고 혹시 쫓아올까봐 쓸데없는 걱정에 젖어서 무료하게 흐르는 시간 속에 괜히 시름만 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고금당에 계실 때 무료했으면 아이고 거기서 진 시를 또 보면은 그 자기의 고독함을 알고 새들이 먼저 와서 찌직을 댄다 뭐 이런 시도 있고 많죠. 그래서 슬픈 시가 많이 남아있어요. 고금당에. 훌쩍 지나가버린 시간들 하루살이 한 세상을 내가 들여다보니까 내 인생이 하루살이 같더라 이런 얘기예요. 왜?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어서
형사가 가장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받은 것도 고금당이고, 일본 놈들이 올까봐 너무너무 근심걱정 속에 살고 잠도 못 주무시고, 그래서 이 목숨이 어디에 달려있더라? 한 호흡에 달려있더라, 이런 말이죠. 경언은 언제나 인간의 목숨이 한 호흡에 있음에 이것이 시급한 일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은 그런 슬픈 사연이 숨어있는 시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남문루. 아이고, 아까는 동문루, 그죠? 동문루에 가가지고 올라가서 있었는데, 언제? 청명날 동문루에 올라갈까 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남문루, 그죠? 서문루는 안 나와요. 북문루는 많이 나와요. 3개, 4개. 요거는 지금 남문루에 왔어. 남문루에 뭐 들라고 왔을까? 또 생각하고 있는 부평 같은 인생 나오잖아요. 인생 무상시. 그죠? 예, 그래서 이 시도 누구랑 같이 왔어요. 이거는 경화선사가 혼자 온 게 아니고, 아마, 글쎄, 남쪽에서 누가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서로가 만났는데 말이 없어요. 잔만 앞에 놓고. 누구라고가 딱 써있지를 않아요, 여기가 지금. 네, 다들 뭐 트릭이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경화선사가 뭐 그렇게 저기 하질 않아요. 남전당도 그렇게 저기를 하지 않아요. 누구라고 딱 내세우질 않고 뭐 이름을 언급하긴 하는데, 이것도 혹시 남전당일 수도 있다, 아니면 남쪽에서 온 누구랑 같이 있는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자, 벽수 앵성 일정지어. 벽수, 푸른 나무. 벽수는 푸를 벽자니까 푸른 나무. 그다음에 앵성, 이거는 꾀꼬리 앵자니까 푸른 나무에 꾀꼬리 소리가 나는데 하루 해가 정이 지체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햇살이 계속 쬐이고 있다는 거예요. 푸른 나무가 꾀꼬리 소리가 나는데 햇살이 아직도 햇살이 계속 눈부시게 계속 지체되어 있더라, 이런 얘기 중 한낮이라는 얘기 같아. 한낮. 남문루하. 여름 나오네. 여름은 길어요. 낮이 길죠. 그러니까 이게 남문루하 좌래시라, 이런 얘기죠. 앉아서 노는구만. 시간이, 여기도 참 재밌는 말을 경선사가 쓰고 있는데, 좌래시, 시간을 죽이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시간이 온다는 얘기예요. 앉아서 시간을 오기를 기다리면서 시간을 죽이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말은 남문 여름 노각에서 논일래라고 하는 건데, 시간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뭔 놈은 논일기는 개뿔. 어쨌든 지루하다, 이런 얘기죠. 예, 지루한데 지금 누구랑 같이 앉아 있어요. 예? 누구랑 같이 남문루에 와서 누각에 가서 여름날에 꾀꼬리 소리가 깊은데도 햇살이 아주 눈부시게 계속 부시고 있어서 지체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남문 여름의 누각에서 지금 좌래시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시간이 오기를 죽이기를 기다리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무료하고 할 말이 없다, 이런 얘기야 지금. 단비적적 횡심초요. 단비, 짧은 빗돌. 이건 빗돌은 비석이죠. 짧은 비석. 짧은 비석이 적적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남문로 뭐 이런 데 가잖아요. 누각에 가면은 성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비석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적을 세웠거나 뭐 했던 그런 것들을 비석으로 있는데, 비석이 크지를 않아요. 쬐끄만하잖아요, 다. 거기서 죽어봐야 뭐 무슨 뭐 병사들이 죽었겠지. 장군이 죽었으면 막 거창하게 해놨겠지만, 단비가 쫙 있는데 적적해. 그런데 어떻게 있어요?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빠져 있어요. 행 있죠? 횡심초. 자빠져 갖고 풀 속에 우거져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그 변방의 관계의 읍성의 황폐한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단비, 짧은 빗돌, 비석이 적막한 숲속에 가로로 누워있더라, 이런 얘기죠. 참 자세히도 봤어요, 경환사가. 그죠? 이거를 보면 이제 어쩌면 서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상대가. 왜냐면 짧은 빗돌 적막 속에 풀숲에 비석이 누웠다는 얘기는 황폐해져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살아있는 풍경이 아니에요, 지금. 그죠? 굉장히 음산하고, 예, 그러한
그 주변을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그 저기가 묘사하고 있는 게. 그래 놓고 중만수수 상기지라. 그 무리중자니까 덩쿨, 잡초 덩쿨들이 그냥 이렇게 느려뜨려 있어. 들이올 숫자니까. 잡초 덩쿨만 그냥 상, 위로, 기 몇 번이나 그 나뭇가지에 또 얽히고 또 얽히고 또 얽혔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몇 번이나 나뭇가지가 잡초 덩쿨만 얽혀 있으니까 세월이 오래 지나갔는데 아무도 돌보지를 않고 그 비석은 자빠져 있고 참으로 관계읍성의 황폐한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고, 우리나라의 조선에 지금 기울어져가는 나라에 지금 망해가는 그 망조의 그 모습을 또 연상하게 만들죠. 왜냐하면은 이 나라가 이 전부 다 일본 놈들 바람 앞에 등불로 있으니까 이런 옛날에 그냥 번성하고 화려했던 이 관계읍성도 손길이 미치지 못해가지고 다 그 비석들이 자빠져 있어. 근데 그게 보니까 잡초 덩쿨이야. 막 잡초들이 엉켜서 그냥 몇 번이나 그 가지에 엉켰는지 또 엉키고 또 엉키고 몇 기자가 있잖아요. 엉켜 있더라 이러면 세월이 많이 흘러갔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읍성이 이런 곳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화려하고 옛날에는 번성했던 곳이고 그 명성을 떨쳤던 관계읍성이 요 모양 요가라지로 되고 있어서 경서사가 가슴이 아프다 안 아프다? 아프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새읍이 뭐예요? 관계읍이고 변방세자니까 변방의 관계가 요새라고 해요. 옛날엔 요새, 그죠? 요새, 변방의 요새에 천년이라 됐는데 이 관계읍성이 그래도 곧 죽어도 언제 때부터? 고구려 때서부터 있어가지고 천년 됐어요. 그렇게 위용을 떨치던 관계읍성이 요 모양 옆골로 잡초 덩쿨만 있고 나뭇가지에 덩쿨이 그냥 얽혀갖고 그냥 몇십 년이 됐는지 몰라. 비석도 자빠져 버렸어. 그래서 천년 요새의 관계읍성이 감개무량하더라. 지난날의 흔적이 있어서 번성했던 지난날이 다 없어져 버리고 감개무량하다는 걸 보면은 이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같이 마주한 사람과 시국을 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게 그 남쪽에서 올라온 경허선사의 처지를 다 알 수 있는 사람과 얘기를 하는 거지, 여기에 만약에 이게 그 관계읍성에서 만난 유생들 친구들하고는 이렇게 못해요. 큰일 나죠. 시국이 이러니까. 그래서 하면서 부생차일 가금기요. 부생 뭐야? 뜬 인생, 부평 같은 내 인생이 차일, 오늘따라 이런 얘기죠. 오늘따라. 차는 이 차니까. 부평 같은 내 인생이 오늘따라 금, 옥기금자거든요. 이게 그 뭐냐면은 가슴, 흉금을 털어놓고 하다 할 때 금자거든요. 가슴 속에 기약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약됐다는 거예요. 그냥 약속이나 된 듯이 딱 가슴 속에 생각이 딱 들어오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계속 그런 생각을 해왔는데 오늘따라 이제 그걸 만났어요. 이게 남전당일 수도 있어요. 만나니까 생각이 아주 깊어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생각? 나라가 망하고 애국지심이지 뭐. 오늘따라 생각이 너무 깊어지는구나. 부평 같은 인생. 전봉주는 가고 나라를 구하고자 했지만 나라는 점점 망조가 들어가고 생각이 깊어진다 이런 얘기죠. 이 금자가 생각금자예요. 생각이 기약 없이, 기약이 시, 그러니까 항상 생각을 해왔지만 오늘따라 더 깊어지고 있단 말이야. 이 기간을 두는 거죠 지금 오늘이라는. 그러면서 강광열연 산광모요. 강물빛은 뭐 같아? 상물빛은 비단 같다며요. 비단 같고 산의 그 산빛은 저물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강물빛은 비단 같고 비단연. 강물빛은 비단같이 출렁출렁 하겠죠. 그리고 산빛은 저물어 가요. 그러니까 산빛이 저물어 가니까 그 석양이 지면서 강물에다가 비치니까 강물이 출렁출렁 거리는데 뭐 같더라? 비단 같더라 이런 얘기. 그러면 이 시점은 지금 뭐예요? 이 시점은 지금 해가 저물 무렵. 그죠? 그리고 계절은 여름이랬죠 아까. 그죠? 여름 나왔었죠? 남문누하. 여름에 앉아서 시간을 죽이고 있노라. 그 다음에 그 관계읍성에 있는 그 비석들에 다 쭈그러들고 잡초 덩쿨만 우거졌고
위풍당당했던 천년 요새가 감개무량해서 다 무너져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 부평 같은 내 인생 그냥 전봉준 가고 내가 여기 왜 있는가 하면서 오늘따라 생각이 간이 깊어지는데, 이게 석양이 저물어감에 따라서 아까는 해가 짱짱했잖아요. 해가 짱짱했는데 이제 거기서 시간을 죽이다 보니까 이제 그 석양이 온 거야. 그래서 이제 석양 아래 강물빛에 앉아가지고 비단처럼 출렁출렁거려. 왜? 햇빛이 쫙 비치니까. 그리고 산빛은 저물어가고 있더라, 이런 얘기야. 맨 마지막 이게 누군가 파는 뭐예요? 잡을 파자죠. 술잔을 잡고 서로가 쳐다봐. 술잔 잡고 서로가 쳐다보니 할 말이 있어 없어요? 지금 나라가 망조가드는 얘기하고 관계읍성이 다 무너져가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잔 잡고 서로를 쳐다보니까 부진사, 끝없는 생각만 떠오르더라. 생각이 끝이 없지는 어찌하냐. 아이고 이 일을 어찌할 거나. 나라가 곧 망할 것 같은데 언제까지 숨어 있어야 되나. 아이고 우리는 다시 언제 또 만나나.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아주 슬픈 시가 지금 경호선사가 어디에 가서 남문로에 가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데, 누가 같이 있어요. 잔잡고 서로 쳐다본다고 하는 걸 보니까 서로 쳐다보면서 끝없는 근심 걱정만 하고 있는 거죠. 망연자실, 할 말이 없고 술 한 잔은 걸치고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술 맛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 강계에서 만난 그 유생들하고 같이 간 게 아니고 남쪽에서 온 사람과 같이 가서 이 시를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이 시까지만 하면 끝이냐? 왜 이렇게 길어? 응? 여기 하나만 더 하고. 자, 오늘 경허가 찾은 이 두각은 푸른 나무 갯꼬리의 소리에 햇살이 부신 것으로 봐 때는 바야흐로 한여름이고, 남문 여름 두각에서 돈 7시 심사는 한잔 술이 고플 것인데 술맛이 안 나. 한옆에는 잃어버린 초라한 빗돌이 비석이 적막한 숲속 풀속에 쓰러져 버렸고, 그 무더미에는 뭐가 잡초던 꿈을 막 엉켜 있더라, 이런 말이죠. 이건 남문로가 천년 요소라고 하나 참으로 한계무량한데 지금은 쪼그라들어서 다 망했더라. 황폐하더라. 부평 같은 인생이 오늘따라 내가 노승의 심사가 아주 깊어지더라, 이런 말이죠.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뒤에는 또 뭐 이상한 말이 나온다. 아닌데 하나 더 있나 보다. 여기 경어의 타양살이는 스스로 자처한 입전수수 행의 필수 요건이 되더라, 이런 말이에요. 스스로 자처한. 그렇다고 치자. 중생이 있는 곳이면 어딘들 호불호가 있겠는가. 기본적인 인간의 삶의 경계마저 놓아버린 선승에게서 타양살이는 그 말조차 합당하지 않지만 고향을 너무 멀리 떠나온 경어는 어디나가 타양이고, 하지만 결코 개의치 않는 네가 앞에서 했던 것 같은데 중복되네. 이거 하나 지워주세요. 이거 통째로 지우면 돼. 아이고, 오늘 또 슬픈 시가 잔뜩 있었어요. 지웠어? 그냥 없애버리면 되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힘들어. 다음은 사홍선이 있겠습니다. 중생을 다 간지어리다.
다음은 산회가가 있겠습니다.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날 반갑게 한 마음 한 뜻으로 부처님의 성전에 다시 만나세. 성불하십시오.